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너희를 참치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 셀트리온 포함해서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는지 오늘 또 참치 형과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그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그래도 그동안의 낙폭을 어느 정도는 만회하는 이런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61선 S&P 지수 같은 경우 회복을 시켜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21선을 회복시켜줬지만 약간 5일선에서 저항을 좀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도 마찬가지. 최근 들어갔고, 일봉상으로 이 며칠 동안 떨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실 21선 저항받기는 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뉴욕 증시에서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엔비디아의 그 흐름입니다. 엔비디아 S&P 그 엔비디아의 흐름인데, 일단 여기서 엔비디아가 121선을 지켜주면 괜찮은데요. 만약에 지금 빠르게 21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저가 테스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다시 이제 주봉상으로 21선을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는 경계를 해야 되는 패턴이 이 패턴입니다. 자, 요런 패턴. 자,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고점을 빠르게 이 140불 정도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요거는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반도체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에서 좀 괜찮았던 친구들, 제약바이오, 뭐, 일라이 릴리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좀 상승 이후에 좀 음봉을 좀 크게 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거의 요 구간에서 역헤드 앤 숄더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좀 상방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 요 갭 구간까지도 다 메꿨습니다. 이번에 다 메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상승 시도를 다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이자의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화이자도 다시 좀 이런 식으로 좀 살아나주고 있어요. 바닥권 잘 잡았고 대량 거래량 동반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양봉을 내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도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이렇게 양봉이 지금 떠주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에서 좀 바닥을 잡고자 하는 그런 좀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 친구도 많이 빠진 상황이네요. 존슨앤존슨도.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위주로 해갖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뭐 그런 좀 시장이 아니었나 지난 금요일 날. 그래서 다음 주에 아무래도 그 이번에 그 금요일 날 발표된 이 PC 지표가 전체적으로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채권 금리라든지 좀 채권 금리가 하락이 나오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어느 정도 붙었다. 그래서 코인 시장도 지금 좀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는 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좀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조정을 뭐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금 역 헤드 앤 숄더를 어느 정도 찍었기 때문에 트리플 바닥을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반등세를 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자, 그래서 향후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요런 패턴이죠. 코스닥도 그래서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면서 음봉을 좀 이렇게 메워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좀 기대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이 외국인들이 8,200억 원 거의 뭐 한 1조 가까이 이렇게 매도를 쳤는데 과연 다음 주에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지금 시장 자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한 장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털렸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분위기를 좀 보시면서 물려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조금 추매하는 것도 저는 좀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우리 시장에서 막 다양한 그 해외 주식이라든지 코인 쪽으로 많이 넘어가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나라 주식도 이제는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요거는 이제 코스피 PBR 차트거든요. 자, PBR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이 거의 이제 바닥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난 코로나가 터졌을 때 0.71 정도로 이제 보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저점을 찍었던 수치가 대략적으로 0.83, 0.83 지금도 0.84 정도 구간. 요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 밑으로는 PBR이 1 밑으로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좀 어느 정도 할 만하다. 저점 매수 할 만하다. 그런 좀 인식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 잡다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말에 나온 기사 중에 뭐 스테키마 미국 뭐 FDA 허가 요건 재탕이고요. 그리고 경쟁력 구축 속도 뭐 요거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암젠 이 셀트리온 CTP41 소송전 본격화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죠. 요거 이제 증거 개시 요청 요 내용이 있던데 한번 요 내용을 좀 다뤄 드릴게요. 자, 먼저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단독으로 암젠이 셀트리온과 CTP41 소송전 본격화 증거 개시 요청 승인 막 요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막 거창하게. 자, 그래서 셀트리온 상업 마케팅 통지서 송달했고 585 특허 이게 내년 3월 달에 이제 핵심 특허예요. 만료가 되는데 암젠 82개 항목의 문서 그리고 증언을 요청을 했고 여기는 이제 셀트리온 한국 법인도 포함이 돼 있다. 쟁점 관련해 갖고 자, 그래서 셀트리온 USA 연방법 제한 초과 반발 미국 법원 암젠 기준 충족 뭐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젠이 이제 셀트리온 이 바이오시밀러 이 CTP41 데노스맙에 대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암젠이 요청한 부분에 있어 갖고 셀트가 뭐 이거를 좀 제출을 해야 되겠죠?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 이 제출해야 되는 이 정보에는 뭐 이런 제조 공정이라든지 이런 수출 계획 이런 이제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수가 있겠고 향후 뭐 법원에서 이 특허 이 침해 여부에 대해서 이 실질적인 심리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제조공정 특허 침해 여부가 주요 그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지금 여기서 다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소송은 조금 장기화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그 예를 들어 그 침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 지금 CTP41에 대한 미국 시장의 진출이 좀 지연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근데 너무 커다란 악재라고 안 보셔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게 침해라고 되면 뭐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도 뭐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미국 시장 진출 일정이 뭐 지연이 된다라든지 혹은 소송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라든지 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막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런 좀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과거에도 요런 내용들이 좀 꽤나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존슨앤존슨이랑 그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소송했고 무효 소송에서 셀트리온이 또 승소했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또 진출했고 레미케이드. 그리고 2019년도에도 이 로슈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특허 분쟁이 있었는데 양사 간의 협의로 잘 해결이 됐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 진출에 또 성공을 하고 하여튼 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소송을 잘 이끌어냅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대부분 이끌어냈고요. 근데 이제 암젠과의 이번 소송 같은 경우는 이 제조공정 특허를 포함한 복잡한 좀 특허 포트폴리오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또 이 한국 법인까지 포함된 이 광범위한 이 증거 개시 요구, 요것도 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조금 머리 아픈 그런 뭐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요거 가지고 막 주가에 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뭐 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런 이슈가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빅테크 기업과의 이런 특허 분쟁 요런 것들은 어, 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지들이 이제 걸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너무 커다란 리스크라고는 뭐 생각이 안 되는데 아무튼 요 정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요거 그 개별적인 셀트리온 이슈 이외에도 앞으로는 2025년도에는 이제 바이오 쪽 M&A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회사는 이제 매출도 이제 좋아질 것이고 앞으로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수혜가 어느 정도 좀 전망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2기 때 이제 금리 인하 역량 거래 가치 거래량 증가할 것이다. 국내 바이오텍도 수혜를 볼 것이고 2025년 밸류에이션이 상향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갖고 좀 FOMC 회의 결과로 인해 갖고 주춤했던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이 M&A 쪽이 앞으로 2025년 활발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수혜를 볼 것이고 하여튼 요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제약 바이오 쪽에서 기술 이전 건수가 이제 과거에도 많이 올라왔었어요. 자,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2024, 2025년 뭐 이런 기술 이전 모멘텀을 가진 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많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요쪽으로 돈들이 충분히 들어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뭐 셀트리온 이외에도 보셔야 될 기업들 뭐 다음과 같고요. 앞으로 이제 요런 좀 모멘텀들을 좀 지니고 있다. 요 정도만 좀 체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PER, PS, ROE,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 이제 영업이익률 단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회사가 아닌가. 자, 무려 한 2배 정도 이제 영업이익률 상승 효과가 나와줄 것 같아요. 자, SK바이오팜, 뭐 알테오젠, 셀트리온, 그죠? 리가켄 바이오 월등하게 늘어날 것 같고 한올 바이오 파마 이런 애들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다섯 개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주시를 하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요 데이터들을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해당 종목들 좀 체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가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 그러고 사실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동안 2024년도에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정 주고 다시 뭐 갈 것 같긴 한데 알테오젠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셀트 같은 경우는 아직 퍼포먼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유한양행 알테오젠 다 올랐어요. 그죠? 다 올랐잖아요. 셀트리온 이제 갈 때가 됐다는 거지. 그지? 자, 그렇게 좀 우리가 역발상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너무 안 갔다. 물론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죠. 크지만 그래도 가야죠.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너무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 배당도 잘 주고 뭐 하는데 뭐 굳이 우리가 이 구간에서 팔 이유는 없고. 그죠? 그리고 이제 배당 관련해서 이제 본다라고 봤을 때 제가 정리했던 자료를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일단 12월 27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보유를 하시면 요렇게 한 주당 750원의 현금 그리고 0.05주 이 셀트리온 제약도 주식 배당 주죠 이번에.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배당을 이제 주는 거고 내가 만약에 100주 정도 가지고 있으면 5주 받고 75,000원 받고요. 1000주 정도 가지고 있으시면 50주 받고 75만 원. 와, 달달하겠네요.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만 20주 정도 가지고 계신다. 배당 하나 받고 15,000원 받게 된다. 자, 그 정도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배당도 잘 챙겨 가시고요. 그래서 제일 이제 좀 기대랑 약간 걱정 반, 뭐, 반반이지만, 올해 안에 과연 어디서 마무리를 해줄까? 그죠? 올해 안에 좀 유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산타랠리가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유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셀트야. 작년에 제가 20만 원 간다라고 했을 때 20만 원 딱 찍었고, 극적으로 찍었잖아요. 찍고 이제 이런 식으로 24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자, 올해는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올해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쳐줄지 그죠? 그래서 다음 주가 그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좀 이런 양봉 한번 뽑아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방으로 고개를 틀기 시작하면 저항 라인대가 이제 21만 원대가 되겠죠 또.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 지켜보자고요. 수급적으로는 뭐 나쁘지가 않고요. 현재 상방으로는 문제없는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죠? 그리고 종가상으로 이런 식으로 종가 관리 딱 들어와 준 것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240분보 1시간 봉상으로도 지금 차트가 괜찮거든요. 차트가 딱 정배열 추세 전환 딱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차트적으로는 괜찮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은 아직까지는 요 지금 역배열 추세가 굉장히 강하지만 어쨌든 바닥을 잘 잡았고 이제는 이제 일봉상으로 뭐 20일선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요런 식으로 좀 파동을 좀 그려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제약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갔고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만 최근 연기금도 조금씩 이제 매집을 하고 있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제약도 충분히 좀 못해도 7만 원대까지는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7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는 좀 강력한 또 저항 라인이 될 수가 있겠죠. 요 구간. 그래서 주봉상을 지난 그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한 21선 정도 되는 구간에 저항을 받았지만 다시 요 꼬리 물량을 잡아먹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약은 마찬가지로 뭐 나쁘지는 않고 다음 주 이 저가만 잘 지켜주고 요 음봉을 좀 잡아먹는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괜찮은 흐름이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다음 주도 좀 극적으로 좀 20만 원대를 좀 뚫어내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 주 내내 좀
좀 집중해서 영상을 또 찍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좋아요 밑에 보이시는 좋아요 하나씩은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맞나?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 주시고 족구 댓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